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머신러닝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로 코드 작성 시 라지 랭귀지 모델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결함 예측 모델에서 어떤 모델을 선정했고 그 다음에 어떤 성능 향상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율 예측 모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받은 반도체 공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웨이퍼 아이디, 프로세스 스테이지, 온도, 압력, 시간, 그 다음에 결함 여부, 그 다음에 수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이거를 처음에 잘 알고 뒤에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코드 작성 시 라지 랭귀지 모델 사용법은, 네, 일단 저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이 랭귀지 모델이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단번에 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을 헬프문을 이제 텍스트 파일로 추출을 해서 어, 그 헬프문을 이제 챗GPT한테 줘서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러한 오류가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뒤에 제가 사용한 예제가 있는데, 네, 이렇게 각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듈을 이런 헬프문을 텍스트 파일 형태로 저장한 코드입니다. 어, 이때 이 헬프문에는 모듈의 설명이나 예제 코드 같은 게 담기게 됩니다. 네, 우선은 이어서 결함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함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범주를 예측하는 모델로서 결함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러한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 좋은 모델이고, 어떻게 이런 분류 모델이 잘 모델링 됐냐고 했을 때 정확도랑 F1 스코어라는 지표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평가 지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 네모 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계속 나오게 될 컨퓨전 매트릭스라는 건데, 여기 이제 실제 파스티브랑 예측 파스티브, 이 실제 파스티브는 어, 앞서 본 공정 데이터가 이제 파지티브 데이터다라는 거고, 이제 예측 파지티브는 저희가 만든 모델이 파지티브라고 예측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트루 파지티브 같은 경우는 실제 파지티브인데 저희 모델이 파지티브라고 정확하게 맞춘, 이 트루 네거티브도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맞춘 그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한 것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을 더해서 나눠주면 이제 정확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F1 스코어 같은 경우는 재현율과 정밀도의 조합 평균으로 0과 1 사이 값인데,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분류 성능이 좋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정한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XG 부스트와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 네, XG 부스트와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트리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이제 리니어 모델을 좀 확장한 모델이다, 이진 분류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결정 결계를 사용하므로 비선형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하고 불균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처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뒤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XG 호스트와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초기 상태입니다. 네, 이 초기 상태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능 향상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어, 러닝 데이터와 이제 예측 데이터를 이제 8대2로 나눠 가지고, 앞서 공정 데이터가 500개 정도 있었는데 이제 400개는 학습에 사용하고 이제 예측에 100개를 사용한 초기 상태라는 것을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성능 향상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성능 향상 과정에 앞서서 각 알고리즘별로 이제 중요한 특성의 중요도를 뽑았습니다. 이러한 특성의 중요도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별로 다른데, 저는 여러 성능 향상 과정을 뒤에 겹쳐봤을 때, 이러 여기 임포턴스 스코어가 0.05 이하이면은 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처음에 뽑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성능 향상 방법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된다니까.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두 번째로 언더 샘플링, 세 번째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이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세스 스테이지라는 범주형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제 원활 인코딩을 사용하여 네, 이렇게 공정 단계를 이집 벡터 형태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공정 단계를 별도로 나누어 학습할 필요 없이 하나의 모델에서 모든 공정 단계를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공정 단계를 나누어서 따로 모델링을 하면 더 성능이 각 공정 단계별로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을 찾을 수 있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려고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가 아까 앞서 500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까 결함 여부가 데이터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260대 240으로 좀 대체적으로 잘 맞지만 살짝 안 맞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불필요한 열을 제거하였는데, 웨이퍼 아이디 같은 열 같은 경우 이제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크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좀 제거를 했고, 그다음 다른 항목들도 알고리즘별로 좀 제거하고 변환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속형 데이터를 정교화 및 표준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8대2로 나눠서 러닝과 프레딕티드 8대2로 나눠서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샘플링이라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 앞서 보시면은 결함이 있는 웨이퍼가 260개고 없는 게 240개인데 260개 데이터를 240개로 줄여가지고 좀 비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데이터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처리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손실될 가능성이 있어 성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저희는 소실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은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란 우선 모델 외부에서 조절할 수 있는 설정 값입니다. 저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는 방법 중에 그리드 서치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모든 조합을 탐색해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지만, 만약에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주어진 범위 외에 있을 때는 그 범위 밖에 더 좋은 값을 찾아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성능 향상 과정을 거쳐서 나온 최종 결과입니다. 이제 정확도랑 F1 스코어가 네, 초기에 저희가 설정한 모델보다 많이 향상이 되었고, 이제 러닝 데이터랑 프레딕티드 데이터가 줄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언더샘플링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데이터가 20개 정도 소실이 돼서 그렇다는 점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수율 예측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율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처음엔 저희는 회귀 모델을 선정을 했고, 회귀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분류 모델과 다르게 좀 숫자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0에서 100까지 숫자를 맞추는데 좀 적합해서 이 모델을 처음에 선정을 했고, 네, 이러한 회귀 모델이 얼마나 잘 모델링이 되었냐고 했을 때 평가 지표로는 MSE랑 R스퀘어라는 값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SE랑 R스퀘어 값을 구하는 뭐 방정식 같은 것도 있긴 하지만, 네, 오늘은 일단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알고 뒤에 어떻게 개선이 됐나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SE 같은 경우는 평균 재고 모차로서 네, 정확할수록 이제 MSE 값이 작아진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스퀘어는 결정계수라고 하는데, 이제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함을 나타냅니다. 결정계수가 0에 가깝거나 혹은 음수이면 모델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 수율 예측 모델에서 저희가 선정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XGB 리그레서,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XGB 리그레서랑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결합 예측 모델에서 네, 이제 회귀 모델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어, 네, 앞서 말씀드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랑 굉장히 유사한데 이제 직선 방정식을 찾아 데이터를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수율 예측 모델의 노멀 데이터셋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찬가지로 500개 데이터 중에 400개는 학습하고 100개 정도 예측에 사용을 했는데 네, MSE 값이 일단 굉장히 높고 R스퀘어 값도 이제 음수로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성능 향상도 거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성능 향상 과정을 말씀드리기 앞서 특성 중요도를 뽑아서 이게 0.05 이하인 것은 좀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뽑고 좀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분류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한 성능 향상 과정을 거의 똑같이 거쳤는데 이제 수율 예측 모델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MSE 값이랑 R스퀘어 값이 잘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서 네, 데이터가 부족하여 이제 훈련 데이터 자체를 그냥 모델이 외워버려가지고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딱 왔을 때 성능이 이제 떨어지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회귀 모델에서 너무 500개란 데이터셋이 작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편향이라는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교화 기법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 횟수를 최대한 줄여가지고 좀 해결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MSE 값은 여전히 높고 R스퀘어 값은 이제 양수로 올라오긴 했지만 1에 가까운 값은 아니라서 네,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 샘플을 늘린다고 해도 아니 데이터를 수를 증강을 시킨다고 해도 기존의 원래 데이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율이라는 팩터를 예측하는 건데 이제 다른 요소와 수율은 굉장히 연관성이 낮아서 이제 데이터 증강 과정을 거치더라도 유의미한 데이터를 도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웨이퍼 수율에 따라서 어, 이제 쓰임새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해서 웨이퍼 수율에 따라 이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면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 보여드린 이제 공정 데이터셋에서 이제 수율이 95% 미만이면 0, 95% 이상이면 1로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이제 아무런 성능 향상 과정도 모든 성능 향상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좀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결과 XGBoost라는 알고리즘이 제일 정확도랑 인퍼런스 스코어가 좋게 나와서 이걸로 이제 뒤에 이제 수율 기준을 다 다르게 잡아서 95%를 기준으로 잡고 85%를 기준으로 잡고 75%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렇게 분류 모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제 95%가 넘을 경우는 고성능 제품용 웨이퍼로 사용될 수가 있고 난 85%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전자 제품에 사용할 수 있고 70% 이상은 저희가
상업적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시제품 생산용 웨이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